윤고은의 EBS 북카페.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입니다. 영원 금지, 소년 금지, 천사 금지를 품고 오신 육호수 시인님, 그리고 거침없이 내성적인을 품고 오신 이자켓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육호수 시인은 2016년 대산대학 문학상을 수상하고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2022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분에 당선이 되어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자켓 시인은 2019년 대산대학 문학상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각 두 번째 시집, 또 첫 번째 시집을 들고 북카페에는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부 끝나기 전부터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2부 시작하자마자 쏙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오늘 이 초대석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가득 찬 느낌이 듭니다. 한 분씩 인사를 좀 해볼까요? 육호수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시 읽고 쓰며 살아가는 육호수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목이 완전하진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죠. 우리 카페인 분들은 더 귀 쫑긋하고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 알죠? 네,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도 또 다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네, 부담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자켓 시인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 이자켓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감기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좀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톤이 뭔가 차분하게 느껴져요. 네, 평소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인가요? 톤이? 아니면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북카페에 오시니까 편안하시죠? 네. 네. 감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죠? 네. 네. 자,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떤 연유로 오늘 이 두 시인님이 같이 오셨을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의 접점이 있어요. 그 접점이 무엇인가 얘기를 드리자면 대산대학 문학상 수상자라는 거죠. 대산대학 문학상 저도 그쵸. 저 2회 때 받았거든요. 3명의 접점이 되는 거죠. 예, 오늘 3명의 접점. 그래서 저희 또 대산문화재단에서 선물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1부에서 또 많은 카페인 분들과 선물도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대산대학 문학상 두 분 각각 몇 년도 몇 회인지 2016년과 2019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16년도, 19년도. 그렇죠. 제가 아마 16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16회. 19회. 그렇군요. 어떤 느낌의 상이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네, 제가 먼저 반사하셔가지고 네, 이자켓 시인님. 네. 수상이라는 게 다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되게 기쁜 마음이기도 했는데, 네. 대산대학문학상이 이제 대학대가 아니면 또 지원할 수가 없는 상이잖아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 하니까. 대학생을 그렇죠.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겨울이 됐던 것 같고, 와. 이제 발표가 또 이제 겨울에 나다 보니까 네. 그 시기의 정서나 그런 게 많이 깃들어서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한 해의 마무리, 이자 그 이전 과정의 마무리, 이자 또 시작이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내면서 이제 응모작을 내면서 될 거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두 분신 육호수 시인님. 네. 어떠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주변에. 주변에. 네. 그래서 허풍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미리 하셨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네. 우연찮게 또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연찮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고의적으로 수상하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감이 좀 왔었어요. 이번에는 되겠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와, 들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자켓 씨님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좀 공감이 됐던 게, 예? 아니, 지금 네. 무조건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좀 확신이 있고, 육호수 시인님도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그만치 믿어주고 싶었던 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냈을 때 네.
이번엔 기필코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와,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모은 작품을 내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저희 낼 때는 막 전 이제 소설이었으니까 분량이 꽤 더 되잖아요. 그 A4 용지 사이사이에다가 막 향수 뿌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알 수 없는 향기가 이 작품에서 느껴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요행을 바라는 마음 정도는 있었지만 다들 자신은 없어 했고, 근데 두 시인님의 답을 들으니까 와, 이게 너무 준비된 느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기보다 좀 자신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드니까 맞아요. 나라도 나를 믿어야지. 네. 내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 네, 그런 좀 오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 대산대학문학상이 사실 대학 시절에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이벤트잖아요. 문학 이벤트고 어떤 문학적인 관문, 등단 관문이기도 한데 뭐랄까 경쟁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 경쟁률이 진짜 응모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주변에 사과를 미리 하셨다고 하셨던 유코수 시인님은 당선 후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의 반응 되게 많이 축하해주는 반응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서 이제 신춘문예가 또 발표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같은 해에 된 친구도 있고 이래서 거의 같이 시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축제 분위기였고요. 네. 근데 저는 글을 쓰는 학과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시인이다 그러면 그게 아직도 있어? 약간 이런 어머나. 반응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거나 뭐 일제시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니면 민주화 운동할 때까지 시인들을 보통 네. 교과서에 배우고 그 이후 현대 시인들은 이제 잘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도 보니까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인이란 말 자체를 조금 낯설어하고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뭐 무슨 시인이 됐다고 하니까 놀라고 뭐 그런 생경해하던 반응이 기억이 납니다. 와, 그랬군요. 이자케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좀 감사했던 시기였던 게 저보다 이제 친구들이 먼저 그 수상 소식을 먼저 찾아가지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사실 그날 전화가 많이 이제 와 있어가지고 떨떠름하게 일어났더니 네. 이제 수상했다 이렇게 축하를 많이 이제 받아서 주변인들에게 되게 감사했던 친구나 그랬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 이후로 두 분 또 열심히 시를 창작 활동을 하셔서 또 오늘 이렇게 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카페인 분들 사연 참여하시고 또 이제 잠시 후에 퀴즈도 나갈 텐데요. 퀴즈에 참여하신 정답자, 오답자 모두 포함해서 추첨을 해서 저희 두 분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이 시집도 북카페 에디션을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집 하나씩 보면 지금 유코수 시인님의 시집은 영원금지, 소년금지, 천사금지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제가 오늘 북카페 문 열면서 두 분의 시집에 실린 시인의 말을 읽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카페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또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케 시인님은 거침없이 내성적인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오셨어요. 둘 다 뭐 물론 모든 시집이 좀 더 항상 제목을 보고 감탄하게 되긴 하지만 이번은 또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더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제목 같기도 합니다. 각각 어떤 시집인지 한번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고정적으로 먼저 답하는 게 됐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먼저 답하시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네. 편한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게 편하다고요? 먼저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제 두 번째 시집이고요. 네. 영원금지, 소년금지, 천사금지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지라고 한 게 영원이나 소년이나 천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시 안에 영원이나 소년이나 천사를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랑을 전할 때는 뭐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랑을 전해 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시에 어떻게 영원이라는 것을 깃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에 썼던 시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금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뒤에 붙이고 있긴 하지만 영원, 소년, 천사는 유코수 시인님이 가닿고 싶었던 세계이기도 한 거네요. 예, 맞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강렬하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자켓 시집이 거침없이 내성적이는 어떤 느낌인지. 거침없이 내성적인은 이제 표제작이 있는 이제 작품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슈라는 인물 오키나와 네. 아저씨 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이기도 한데 시 전체 시집이라는 건 또 시들이 여러 시들이 모여서 한 권으로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개별성이나 입체적인 면모 사람도 우리가 이 누군가는 이제 좀 소심한 편이야, 누군가는 좀 적극적인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면밀히 봤을 때는 적극적이면서 소심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지만 좀 더 유쾌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양가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입체적인 사람의 군상을 많이 담으려고 했던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집 2권과 또 시인 2분과 함께하는 북카페 초대석입니다. 이쯤이 지금 2부 시간 중에 어깨쯤 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또 시간이 있죠.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시의 3가지 요소, 3요소라고 하면 첫째, 시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을 말하는 심상과 둘째, 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죠. 네, 심상 주제와 함께 시의 3요소 중 하나인 이것.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 2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조금 아니에요? 어렵죠. 뭐에 3요소 하면 어려워요. 맞아요. 약간 네.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몇 글자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2글자죠? 네, 2글자죠. 2글자고. 2글자구나. 네. 네. 운이 좋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2글자고 운이 좋으면 알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정답들이 벌써 막 쏟아져 오고 있대요. 사실 제가 너무 힌트를 더 끌어냈습니다. 2글자로 운이 좋으면 알 수도 있을 그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5 문자도 가능하고요. 반디앱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2분이 오늘 추천곡도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유코수 시인님이 가지고 온 곡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전찬준의 우리들의 그림자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좋아하세요? 아, 네,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가장 애정하는 곡을 가지고 오신 건 거죠? 네, 가장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유코수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시를 직접 읽어주실 거예요. 어떤 시 읽어주실 시집의 건가요? 맨 앞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시라고 할 수 있죠. 서시. 그래서 희망의 내용 없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희망의 내용 없음. 서시인데 왜 이렇게 슬퍼요. 희망의 내용 없음. 네, 사실 이거는 기영도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발간 30년을 기념하는 헌정 시집에 썼던 시예요. 근데 이제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네. 시를 보면 나의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희망의 내용이라는 말을 가져왔고 또 김종삼 시인의 내용 없는 아름다운처럼이라는 식구에서 네. 내용 없음을 또 가져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희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발각되지 않는 곳으로 가자.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할 더 많은 허파가 필요한 오래된 세계에서 더 많은 빙하를 녹일 더 많은 체온이 더 많은 어둠을 흡착할 더 많은 악몽이 더 많은 멸종을 지켜봐줄 더 많은 마음이 필요한 오래된 세계에서
사람인 채로 더 이상 망가지고 싶지 않아. 정막 속에 찾아오는 수치심은 아름다웠음. 몸을 떠난 살은 몸보다 먼저 썩었음. 희망의 내용 없음. 여러 겹의 몸을 몸 위에 겹쳐지는 무수한 유령들을 허물로 남겨두고 밤의 아름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자. 푸른 하늘은 하수, 끝나지 않는 손장난. 밤이 기어이 밤을 어기는 곳으로. 우리라고 부를 리 없음. 우주선 없음. 다른 세계 없음. 희망의 내용 없음. 내가 너에게 발각되지 않는 곳에서 울지 않고 기다릴게. 거울에 갇힌 구름은 갈 수 없는 곳. 어린 신의 어항 속. 천사의 아가미를 달고 면벽의 안식 속에 감금되어 죽음과의 문답으로부터 소외되어 나의 굴레만을 나의 것으로, 소유자 없는 나의 소유로 여기며 기다리는 리 없는 기다란 기다림. 무생무치 수신자 없는 기도를 잊고 있을게. 오래된 세계에서 지나치게 외로워서 지나치게 정직했음. 영원해진 빛 없음. 유코수 시인님 낭독으로 시집 영원금지, 소년금지, 천사금지 중 희망의 내용 없음 듣고 왔습니다. 우리 카페인 오수미님 사연을 한번 이자켓님 거기 시인님 거기 모니터 켜져 있죠?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오수미님 사연. 네. 네, 오수민님께서 시인님들 목소리는 필수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네. 짧고 간결한 네. 카페인님들 사연에도 좀 뭔가 느껴지죠? 그 정답스러운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나요? 내공이 있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필수인가요?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더 좋은 목소리로 읽고 싶었는데. 그쵸, 지금 감기 중이셔서 두 분 네. 모두. 네, 지금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감기 덕분에 좀 더 낫게 그래요? 들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저는 약간 정말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시는, 낭독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희망의 내용 없음의 말들을 지금 카페인님들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마치 필타하듯이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기도 한데, 이 시를 쓰실 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까 이제 뭐 기영도 시인과 또 김종삼 시인 얘기를 하셨기도 했지만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희망 없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은 있는데 그 희망의 내용을 자꾸 채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비우고 희망만 갖고 싶은 그런 희망하는 태도, 희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싶은 네. 내용 없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희망을 표백하고 싶은. 희망을 표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보배님은 시인님 너무 슬퍼요. 호수에 빠져 펑펑 울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근데 이 지금 프렐류드 이 서시를 읽어주신 건데 포스트로드 이 뒤에 가면 시집 맨 끝에 가면 또 네. 순진한 의인화라고 하는 네. 시가 있어요. 중간에 또 인터루드가 있고 이게 좀 이 네, 형식도 네. 재미난데 맨 끝에 가면 지금 앞에 나왔던 말들이 마치 대꾸를 이루듯이 말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이 읽어주신 시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발각되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하는 그 첫 마디부터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발각되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근데 맨 뒤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말들이 대꾸를 이루듯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요것은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 전혀 의도를 안 했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두 작품 간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네. 쓰여진 시기도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시기고. 아. 근데 시집을 엮을 때 보니까 맨 뒤에 어떤 것을 넣지 하고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열고 한 세계를 끝에서 한 세계를 닫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아마 이것은 유코수 시인님의 영원금지, 소년금지, 천사금지 시집을 쭉 따라 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셔야 그 느낌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많은 카페인님들이 사연을 주고 계신데 이나라님은 기다란 기다림이라는 말이 아려온다고 하셨어요. 영혼의 신빛 없음이라는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다고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시집에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포로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기도 악몽이 기도를 모으며 기도가 고요를 모으며 이렇게 흘러가는 시도 있고 기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도 시인님도 좀 느끼셨던 거죠. 네, 어느 정도가 어떤 상태에서는 시를 쓰는 마음이랑 기도하는 마음이랑 좀 비슷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말과 시의 말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기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이자케 시인님 시도 낭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은 이자케 시인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알렉세라의 아우럴 스페이스를 가져왔고요. 네.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의 이제 가사가 아이야 너는 이제 우주에서 왔다 하면서 쭉 이어지는 곡이거든요. 이 겨울생들에게 뭔가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계절감을 또 고려하셔서 갖고 오셨군요. 이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후 등단한 두 젊은 시인 영원금지, 소년금지, 천사금지의 유코수 시인님, 거침없이 내성적인을 품고 오신 이자케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로 준비할지도 얘기를 해봤잖아요. 사실 저 아직은 잘 몰라요.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먼저 유코수 시인님 어떤? 네, 저는 사실 이자케 시인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별로 없기도 해서 지렁이를 그려주시죠. 네, 지렁이랑 민달팽이를 그리려고 합니다. 지렁이와 민달팽이 너무 우리 카페인 취향 적중인 느낌인데요. 네, 그게 꼭 그리기 쉬워서만은 아니고요. 제 시집에 나오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곤충과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달팽이와 지렁이를 제가 특히 애정하는 동물들이라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 이 시인님 시집을 살짝 봤는데 시집이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시집에 막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시집에 이 동물들 각종 동물들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지렁이가 나오는 시에는 지렁이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는 시에는 개구리 스티커, 개미 나오는 시에는 개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시를 내신 다음에 이 스티커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 스티커는 제가 답심리 도서관의 상주 작가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아동도서 부록으로 있는 낱장 그런 스티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기 처분하거나 교보제로 쓰신대요.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될 그 스티커였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폐기 처분하실 거면 저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받아서 아주 보물처럼 이렇게 우와. 붙여놨습니다. 이 시인님 팬들은 저도 붙여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케 시인님은 어떤 그림 그려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이 뒤편에
이제 사라졌네요? 네 사라졌어요. 우리 북카페 커버. 맞아요. 네, 오픈 북카페. 셔틀카라고 네. 네 우리 샤머피디님이 그리신 북카페의 그 셔틀카에 12시면 딱 떠서 우리 카페인분들 태워서 북카페로 이제 모시는 그런 차량인데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손이 좋진 않지만 그 손재주라고 네. 해야겠죠. 손재주가 좋진 않지만 이제 차와 윤고은 네. 선생님의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차에 타 있는 사람이 이제 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또 나일 수도 있는 거죠. 뭐든 듣는 네. 나.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인일 수도 있고 그 그림을 그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난이도 약간 높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전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아, 가장 네. 우리 좀 좋은 상상하는 방법인 그림이 것 같아요. 다르군요. 네, 낙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북카페 에디션이 바로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자, 5592님 사연 한번 유코수 시인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5592님. 소음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며 방송 들을 때 집중이 깨져서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하루 쉬며 집에서 세 분 작가님 목소리 오롯이 들으니 정말 좋으네요. 흐르는 오늘 하루가 아깝기만 해요. 지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흐르는 오늘 하루가 아깝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만 같지만 저희 서둘러서 그러면 이자케 시인의 낭독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이제 거침없이 내성적인에 이제 실린 탓이라는 작품입니다. 탓이라는 네. 작품. 이 첫 시집이시잖아요. 또 네. 이자케 시님은 시집 내고 나서 뭐 독자들 앞에서 낭독하실 일도 많이 좀 경험을 해보셨죠. 예, 네, 네,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어. 네. 그때 어떠셔서 첫 낭독하던 순간 기억나세요? 제가 근데 그 혼자 이제 시를 쓸 때도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완성이 됐을 때도 많이 입으로 굴려보는 편이에요. 시를. 입으로 굴린다. 네, 계속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떨리지는 오. 않았었고 그냥 오롯이 뭔가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시인이 첫 낭독이든 뭐 두 번째 낭독이든 간에 시인이 자기 시를 읽을 때 시인은 떨지 않는 것 같아요. 독자가 떠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듣는 독자가 막 콩닥콩닥 하면서 우리 지금 걸으시다 멈추셨다는 분, 차 세우셨다는 분들 많거든요. 독자는 아마 굉장히 설렘으로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설렘 가지고 그러면 이자케 시인의 시낭독 듣고 가겠습니다. 탓. 겨울이라 그래. 과천에서 돌아오는 버스. 울음은 그치지 않고 넌 그런 나를 바라보았다. 겨울에 동물원은 한산에서 실내에서 뱀을 구경했다. 실외에는 텅 빈 사육장이 많다. 뱀들이 차가운 비늘을 벗고 남긴 허물 뭉치. 언젠가 잃어버린 물건 같았다. 겨울은 나쁘다. 탓하는 사람에 의해 중얼거리는 살 트고 입술 갈라지는 추위, 손 없이 절벽, 바람에 맞서는 얼굴, 수십 개의 손가락을 비비게 하는 너와 내가 함께 붙인 포스터를 떼어내고 하얀 벽에 붙은 테이프를 커터칼로 긁어내면 벗겨지는 벽지. 투명해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투명한 걸 볼 수 있어. 네가 내 가슴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다. 냉장고가 열릴 때 켜지는 희뿌연 불빛 같은 것이 내게도 있다. 괜찮다, 괜찮다 해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의미를 모르지만 알아듣게 되는 마임이 있고 잔에서 잔으로 불꽃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칵테일. 겨울은 그렇다. 흰 밥과
고온의 술을 삼키게 한다. 겨울은 그래서 몸이 온통 물비늘로 둘러싸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너는 그래서 긴 말을 묶은 얼음 뭉치가 된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자켓 시인 낭독으로 시집 거침없이 내성적인 중에서 탓이라는 시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이 또 정말 겨울이어서 또 네. 아까 준비해 주신 곡도 또 겨울감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곡을 또 가지고 오셔서 더 피부로 좀 느끼는 기분으로 피부로 듣는 느낌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시를 읽어주시는 이유도 궁금해요. 이 시 안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예, 사실 낭독을 하게 될 때 그런 자리나 기회가 이제 왔을 때 되도록 겹치지 않게 그 공간에 혹은 이제 듣는 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시를 뽑아오는 편인데 탓도 좀 내내 읽고 싶었던 시이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에 또 겨울이 이제 막 다가왔고 그쵸. 그 이제 한복판을 저희가 어떻게든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네.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긴 추워서 여기는 어때서 나는 어때서 근데 그런 거를 때로는 이 계절에 그냥 탓으로 돌려버리고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탓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겨울에 품에 혹 안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안아주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네. 겨울이. 이 시 쓰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겨울이었나요? 쓸 때가 그렇다면? 네, 거의 끝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산 대학문학상으로 데뷔를 하기 전에 네. 이제 썼던 작품이어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겨울에 이제 혼자 서울 그 동물원에 다녀왔었는데 서울 네. 대공원 동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과천에 있는. 네, 다녀왔었는데 빈 우리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홀로 다녀왔는데 왠지 그곳에 저 하나 좀 떼어놓고 온 느낌?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 그렇게 다시 못 볼 것 같은 느낌 네. 속에서 좀 시를 쭉 내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그 과천에 있는 동물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저에게는 또 하필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코수 시인님의 시집의 한 면이 또 떠오르는 동물 그 스티커가 같이 떠오르는 느낌까지도 좀 듭니다. 이 탓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느껴지지만 저는 이 거침없이 내성적인 쭉 따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구절도 있죠. 프랑스에서 영화 보기라고 하는 시에는 녹색 모직 코트는 까끌까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베타요라고 하는 시에는 린넨실에서 옷을 벗어 던질 때 맨살로 느끼던 것 이런 어떤 감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촉각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전 자극을 받더라고요. 이 시 읽으면서 쓰실 때도 그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쓸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장을 쓸 때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해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있는 감각들은 최대한 느껴보면서 많이 쓰려고 하고 실제로 작품을 쓸 때 세계에서 경험한 부분들을 이끌고 오려고 네. 평소에는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것들도 일부러 좀 만져보고 느껴보고 많이 그러는 편입니다. 일부러 좀 경험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임지영님은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까지 완료라고 사연 주셨어요. 두 분 시인님 목소리 들으니 굉장히 궁금해서 보고 싶은 시집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박진경님은 들으시면서 음악, 시 낭독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겨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이 이야기 함께 하시는 카페인님들 계속 사연도 주고 계신데요. 얼핏 얘기하셨지만 이자케 시인님이 시를 쓸 때 일부러 만져보려고도 하고 어딘가에 가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경험도 있었다. 사실 막 거창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인도 인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네. 사실 약간 지렁이 유쿠소 시인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여름에 제 지렁이에 되게 많이 저도 빠져 있었어요. 가수 왜 지렁이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몰려 나올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쯤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렁이에 대해서 좀 써봐야겠다 싶어서 그 말라서 죽는 지렁이들이 그쵸. 많잖아요. 근데 여름에 되게 열기가 도로에 많이 올라와서 한 지렁이가 이제 거의 이제 바싹 탄 것을 이제 뒤집어서 만져보니까 그게 또 겉면과 아랫면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아랫면은 하얗게 이제 사람 발에 굳은 살이 생기듯이 이렇게 줄줄이 말라 있는데 그 느낌이 네. 딱 그 발의 느낌이 나서 그런 거.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마 두 번째 시에 있는 물구름의 여름이라는 시에 있는데 이제 뭐라도 써야지 하고 나가서 네. 이제 지렁이를 저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지렁이가 막 많이 나와 있는 날에. 근데 물 웅덩이에 이제 지렁이가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네.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도 쓰려고 나갔으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받아 적어야지 하고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다가가다가 내 얼굴이 물에 비쳤는데 너무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해가지고 바로 건져냈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물에 잠겨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생명을 보면 건져야 되는 건데 몇 초 동안 그거를 관찰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너무 놀라가지고 네. 건져낸 과정을 이제 시에 쓴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매혹되어서 정지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네. 그게 또 시의 영감이 되기도 한 거고. 지금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저는 이자케 시인님 시 중에 세상의 절반이라는 시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릭과 나가 이제 또 이렇게 등장하는 두 존재가 등장하는 게 떠오르기도 하고, 두 분과 대화하면 한 사람의 일상이 다른 시에서 또 발견되고 그 사람의 시를 통해서 또 다른 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시인들의 세계를 계속 엿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0513님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모니터에. 0513님이 소설가는 사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인은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렇다면 시인은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 소설가 분들이 들으면 조금 왜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고차원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소설가와 시인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물에도 가끔 이게 피가 돈다고 생각을 하고 사물에도 피가 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두 분 앞에 놓인 마이크, 모니터 이런 쪽에도 지금 다 피가 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책상이나 의자나 이렇게 정든 사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카페인님들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화요일에도 시 코너도 있고 한데 시를 좋아하는 우리 카페인 분들께 시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라고 어떤 뭐 팁을 하나 주신다면 시와 조금 더 함께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듣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시를 봐라. 뭐 이게 쓰인 그대로 읽어라라는 말보다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좀 적합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놀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그냥 그네를 타는 법을 처음에 몰라도 그냥 타보고 미끄럼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 보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감각하고 그 문장들을 꼭 뭔가 삶에 새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런 거창함 없이 되게 소박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가장
즐거운 장르가 또 시 아닐까 싶습니다. 쓰인 거대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달라라고 하셨고요. 유코수 시인님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는 책 안에도 물론 시가 있지만 네. 뭐 음악 속에도 당연히 시가 있고요. 소설이나 뭐 영화나 그림에도 시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대화 속에도 당연히 시적인 것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산책하면서도 시를 만날 시적인 무언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시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삶을 쌓아가시다 보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던 시들도 언젠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더 우리가 일상에 시를 들여놓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깨 퀴즈 정답도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정답은 두 분 동시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깨 퀴즈 정답은 운율입니다. 네, 정답. 아니 근데 갑자기 하모니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소리 내니까 세상에 정답 발표가 이렇게 감미로울 수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박자 감각도 너무 좋고 두 분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지금 감동을 했어요. 운율이었습니다. 2773님, 2573님, 3323님, 박혜란님, 안미영님, 박진경님 6분입니다. 6분께 문학과 지성사에서 유코수 시인님의 지렁이와 민달팽이 그림이 담긴 시집 영원금지, 소년금지, 천사금지 이게 지금 문학과 지성사가 이자케 시집인 거죠. 그렇죠? 문학동에서 나온 거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이자케 시인님의 북카페 오픈 셔틀카 그리고 윤고은 작가 혹은 카페인 그림이 담긴 시집 거침없이 내성적인 북카페 에디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꼭 나의 주소를 직접 두 손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시간 금방 가죠? 네. 언젠가 또 우리 북카페에서 뵐 일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때는 감기 떨치시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 괜히 그림을 이제 오픈 셔틀카로 그려놓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속도감이 엄청난. 네. 엄청나죠. 그렇지만 승차감 편안했죠? 네, 너무 편안했어요. 하차감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코수 시인님 어떠셨는지? 네,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자켓 시인 하는 말 듣다가 너무 좋아서 저도 네,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서 기쁠 따름입니다. 네, 두 분이 곡을 한 곡씩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도 끝곡이니까 이자켓 시님이 가지고 오신 곡 제목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비틀스의 Now and Then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코수 시인님은 마우스라는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우스였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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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